자, 인천 신정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2020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거야. 자, 1번 문제 패턴이 항상 거의 대부분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옳지 않은 것 아니면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도 1번 문제에서 당황을 해서 아니면 좀 너무 긴장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1번 문제부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제곱근 7은 틀렸죠? 루트 7이에요. 제곱근 7은 루트 7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루트 7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제곱근 7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틀렸고요. 2번 16의 제곱근은 틀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무조건 2개 있죠. 자, 얘의 제곱근은 틀렸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았는데 0.6이다. 0.6 제곱해야 0.36이 나온다. 그 다음, 자, 아직도 루트 49하고 이 49하고 혼동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게 똑같지가 않다는 거.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루트가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루트 49를 그냥 49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좀 틀리지 않게 풀기 위해서 루트 49라고 나오면 얘를 7로 고쳐놓고 푸는 게 좋다. 그래서 얘는 7이라고 생각하고 7의 음의 제곱근은 틀렸죠?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5고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주어진 문제가 5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5다. 즉 루트 5다. 이거 맞았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워낙 이런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잘 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어진 것을 이렇게 고쳐놓고 푸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2번.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는 아까 1번 문제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우선 A를 구해보죠. A는 16 플러스 8이고 얘는 24야. 그 다음에 B 구해볼게요. B는 제곱하면 11 마이너스 3이니까 8. 자, A, B를 구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읽어보면은 A, 즉 A가 24인데 2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24를 얘기하죠. 즉 2루트 6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B, B는 8이죠. 8. 8의 음의 제곱근은 루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루트 8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빼면 되죠. 자, 뭘 빼라 그랬냐면 이게 A, 이게 B. 자, 이걸 빼라 그랬네요. 자, 빼면 2루트 6 빼서 부호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2루트 2가 되겠네요. 답은 4번. 그 다음 3번. 자, 3번은요. 옳은 것을 찾는데 첫 번째 루트 5와
루트 6 사이에 어떤 x가 있는데 이 x가 유리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구하고자 하는 수가 이 x가 무엇냐에 따라서 이 a가 b가 어떤 수하고 어떤 수여도 상관없이 요 사이에 있는 a와 b 사이에 있는 x를 찾을 때 이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x가 유리수거나 아니면 무리수면 요 a와 b에 상관없이 여기 a가 뭐든 b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항상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근데 만약에 x가 자연수거나 정수면 항상 요 A, B 사이에 들어있는 이 x는 유한계다. 즉, 셀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셀 수 있다. 자, 0도 포함입니다. 0개도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하고 6 사이에 정수다 그러면 이때는 없죠. 정수의 개수가 0개도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값이 유리수면 없는 게 아니라 무한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없다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 무한계다. 무한계. 그래서 1번 틀렸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순환소수는 모두가 유리수예요.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자, 4하고 5 사이에 x를 구하는데 x가 무리수면 무수히 많다. 자, 맞네요. 답은 3번. 자, 나머지 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틀렸죠? 예를 들어서 발레라고 해서 틀린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5는 루트 안의 값이 제곱이 돼서 이렇게 루트가 벗겨져서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근호가 있다고 해도 모두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다. 틀렸고요.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다 메울 수 있다. 틀렸죠? 왜? 유리수하고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유리수만 되는 게 아니라 유리수하고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은요. 다음 제곱근편을 이용하여 구한 루트 k의 값이 2.054라고 했어요. 2.054. 루트 k가 2.054. k 값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이 표를 보고 찾으면 되죠. 2.054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찾으면 k는 4.22가 된다. 답은 2번. 그 다음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은 크기 비교하는 문제인데 우선 크기 비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빼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의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빼요. 빼서 0보다 크면 이럴 때는 A가 B가 있을 때 A가 더 크고 두 번째 빼서 0이 나오면 서로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빼서 음수가 나오면 B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크기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A하고 B를 빼보겠습니다. A하고 B. 그러면 A에서 B를 빼보면 자, 당연히 뺄 때는 부호 조심해야 되고요. 자, 루트 5 플러스 2 루트 3에서 3 루트 3을 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자, 이게 답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니까 이건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A가 B보다는 크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A하고 B하고 했으니까 B하고 C하고 한번 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에서 C를 빼면 자, 여기서 빼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6이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더 크니까 0보다 크네요. 그럼 결국 앞에 게 더 크다. 자, 원래 요 두 번 해가지고 크기 비교가 잘 안 되는 경우엔 A하고 C도 크기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두 번만 해도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C 이렇게 두 번만 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답은 5번. 자, 6번 갈게요. 자, 6번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계속 나왔냐면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고요. 얘는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다. 자, 얘는 0보다 커나 같으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데 자, 얘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수치를 대입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해 줄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이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4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A라는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5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음수예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데 문제에서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여기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가 있어서 부호가 바뀌고요. 플러스는 부호가 안 바뀐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된다. 이게 답이 되죠. 답은 그래서 5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실수 없이 잘 풀었다고 보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은 자, 이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루트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죠. 이 근호 속에 있는 값이 이렇게 제곱이 되면 절대값으로 바뀌어서 루트가 바뀌어지고 양수면 A,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루트가 바뀌어지면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루트가 있다고 해도 전부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을 우리가 제곱 형태로 고쳐질 수만 있으면 이렇게 루트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120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제곱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2, 60, 2, 30, 2, 15, 3, 5 그래서 2의 세제곱 3 곱하기 3 하나 5 하나가 되죠. 이렇게. 자, 우선 이 값이 자연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연수.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모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즉 분모가 1이 되면 생략되니까 분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짝수가 돼야 이 지수가 짝수가 돼야 제곱수가 돼서 이 루트가 바뀌어진다.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얘를 짝수로 만들어 주려면 2 하나가 필요하고 또 3 하나가 필요하고 또 5 하나가 필요하죠.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즉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30이다. 자, 그 다음 루트 24 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도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돼야 되고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 하나 곱하기 B꼴로 고쳐져서 우선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보니까 지수가 짝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제곱수가 아직은 아니어서 루트가 벗겨지지 못하고 즉 아직은 자연수가 안 돼요. 아직은. 그럼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어떤 B값을 곱해줘야 되는데 B는 제일 작은 값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작은 값이라 그랬으니까 지수가 이 홀수가 된 요 소인수 하나씩만 곱해주면 되죠. 2도 한번 곱하고 3도 하나 곱하고 원래는 여기 자연수의 제곱을 더 곱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작은 B를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곱해지는 자연수가 1인 경우죠. 1은 제곱해도 1이고 곱해도 얘만 남으니까 가장 작은 거 구하라 그러면 얘만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B는 6이 돼요.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36이 답이 된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러면 쉬운데 어떤 문제에서는 A가 될 수 있는 가능한 한 A가 될 수 있는 가능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여기에서는 뭐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B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작은 수 아니면 뭐 세 번째 작은 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푸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수는 이 자연수가 2일 때고요. 즉 2의 제곱을 곱할 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수는 이 작은 수의 제일 작은 자연수가 1이었고 그 다음에 2였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곱해주는 즉 3의 제곱을 곱해줄 때가 세 번째 작은 수가 된다. 자, 문제 풀어본 경험이 있을 거니까 자, 이 문제는 답을 구했지만
좀 더 응용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쉽게 나왔네요. 그 다음 8번. 자, 8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계산해서 옳은 걸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이죠. 얘는 2루트 2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84가 돼요. 84. 틀렸고. 얘는 곱하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을 곱해줄 수 있죠. 2분의 9 곱하기 뭐 어차피 얘는 약분하면 2죠. 이거고 그러면 루트 9니까 얘는 그냥 3이 되네요. 틀렸고. 얘는 곱하면 루트 81이 되고요. 81은 9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가 아니라 2하고 8하고 8 나누기 2하면 4, 9는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된다 라는 거.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는 자 이거는 이제 기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수직인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길이 구하는 방법.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거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원에서 자,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을게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채꼴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똑같다는 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기준점이 마이너스 하고요. 이거는 가로 제곱 즉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니까 루트 8이 되고 루트 8은 2루트 2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길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거죠. 그리고 여기도 2루트 2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부채꼴이기 때문에 반지름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루트 2다. 이 길이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바로 P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2루트 2가 작은 쪽에 있으니까 빼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4보다 2루트 2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니까 빼준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준점. 이 기준점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Q에서는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똑같네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그죠? 똑같죠?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고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가로가 1 세로가 2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Q는
Q에 대응하는 값은 1보다 루트 5가 얘도 작은 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선분이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길이 구하는 방법, A에서 B까지 길이 구하는 방법은 A에서 B를 뺀 값의 절대값으로 구하면 되는데 굳이 절대값을 쓰지 않으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10이다 그러면 이 길이는 7이죠. 10에서 3을 뺀 거예요. 그래서 큰 값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주면 그게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길이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는 이 Q에서 P를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써볼게요. 그러면 Q에서 1-루트5에서 요 P를 뺄 거예요. 빼면 부호가 바뀌겠네요. 플러스로. 그래서 답은 5.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2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답이 여기 1번에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이거는 복잡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워낙 많이 풀어봐서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점을 잘 보고 왼쪽으로 가면 작은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큰 거니까 더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둔다. 자, 그 다음 10번. 그 다음에 10번은요. 자, 이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이 이어붙인 도형의 둘레를 구하래요. 둘레. 자, 근데 이거 좀 공부해본 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이 전체 둘레는 이거 더하기 이건 당연히 알죠. 근데 이 구불구불한 걸 더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해주면 한 번에 이 바깥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의 둘레가 여기 색깔 칠한 요 부분의 둘레하고 똑같다는 거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요거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죠? 그 다음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네요. 자, 그 다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죠. 이만큼. 그 다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보면 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 도형의 둘레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하고 똑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정사각형이고 넓이가 50이 나오려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0, 즉 5루트 2가 돼야 되죠. 여기도 5루트 2가 돼요. 여기는 넓이가 32가 나오려면 루트 32가 돼야 돼서 4루트 2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 루트 12가 돼서 2루트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둘레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둘레를 구하겠습니다. 자, 둘레는 2 곱하기
가로가 바로 얘 더하기 얘죠. 그러면 더하면 2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더하기 5 루트 2가 되고, 세로는 얘죠. 얘가 세로예요. 세로가 5 루트 2. 이걸 더해서 2를 곱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2 곱하기 얘 2 루트 3이고 얘는 다 더하면 14 루트 2가 되네.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얘를 먼저 곱할게요. 얘를 먼저 곱하면 28 루트 2가 되고, 얘를 곱하면 4 루트 3이 돼서 둘레 구하는 값이 2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도 가볍게 풀 수 있는 완전제곱식 문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죠. 자, 요거 제곱하면 4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한 다음에 1을 더 곱하면 4x 제곱하면 1. 얘 위의 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는 4. 당연히 요 값은 똑같았네요. 이것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b는 1. 더해서 5가 되죠. 그 다음에 12번. 자, 이것도 합차 공식이죠. a-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를 또 계산해주면 x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답이 똑같다. 그러면 a는 8이고요. 부호 조심해서 b는 그냥 1이 되죠. 답은 더해서 9. 자, 12번까지는 아주 무난한 문제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중하 문제 난이도의 문제들로 이루어진 아주 좀 쉬운 문제였다 라는 거, 여기까지는 모든 학생이 다 맞췄을 거로 봅니다. 예전에 그 나온 기출문제, 즉 신정중학교, 인천 신정중학교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작년 문제는. 꼭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상으로는 올해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3x-2하고 x 더하기 m하고 곱하니까 그게 바로 넓이. 넓이는 3x제곱 nx-4가 된다. 그러면 눈치껏 풀 수 있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m은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m이 2인 상태에서 n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랑 곱하면 6x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돼서 x의 개수가 4가 나오죠. 그래서 n은 4다. 더하면 6이다. 이것도 아주 쉬웠네요. 그 다음 14번. 자, 14번을 풀 때,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중학교에서 배운 그 방법으로만 풀게요. 자, 뭐 이거 선행학습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는 해서 이렇게 고치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a에다가. 그러면 b-3, b는 4가 되고, 전개하면 b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2차 방정식, 즉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 이렇게 푼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가 또 인수분해까지 돼주죠. 아주 고맙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또는 4인데 문제에서 보니까 양수라고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안 되고, 그래서 b가 4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줘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가 1이고 b가 4니까 5다 이렇게 구해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연립방정식을 배우지 못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A 더하기 B라는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할 때는 얘를 제곱한 값을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죠. 왜? 예를 들어서 A를 구해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A를 제곱한 게 25야. 그럼 A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는 그냥 5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A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쓰면 될 것이고,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럼 이럴 때는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구할 때 그 값을 모르면 제곱해서 그 값을 구한 후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자, 얘는 이 두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변형 공식이죠. 이거의 제곱 플러스 4ab라고 해서 변형 공식 여러분들 외웠을 거고요. 이거는 이해를 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걸 계산해서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4ab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 당연히 여기서 보면 얘는 플러스 2ab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ab가 나와서 똑같아지려면 이걸 더해야 똑같아지죠. 이렇게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 외우면 헷갈려서 못 풀 수 있으니까 꼭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기 위해서 얼마를 더해주고 빼줘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얘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9고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6이니까 더해서 25가 나오고요. 그러면 제곱한 게 25니까 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두 개가 다 양수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한 것도 양수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만 답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둘 다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가 어떤 걸 쓰든 간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은 지금 여기 속에 들어있는 요 색칠한 부분 요거 정사각형, 얘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정사각형.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는 거. 요거 잘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y니까 여기도 2y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도 2y죠. 근데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큰 거에서 요걸 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전체에서 요 부분을 뺄 거예요. 요 부분. 이거를 빼줄 거예요. 그럼 전체는 가로가 얘죠. 그래서 2x 더하기 3i가 가로고 세로는 얘니까 4x 마이너스 2i가 되죠. 여기서 이제 빼줄 겁니다. 요 넓이를. 자, 그럼 요 넓이를 구해야 되죠. 이제 요 넓이를 빼야 되니까 요 넓이를 뺄 건데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만 알면 되냐면 어차피 여기 가로는 2x 더하기 y라고 알았으니까 요거만 알면 되거든요. 요거.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 여기도 정사각형이니까 2x 더하기 y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러면 길이가 나오겠네요. 길이가 얼마로 나오냐면 요 길이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니까 2x 마이너스 3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여기 색깔 여기 이 부분을 빼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2x 플러스 y에다가 2x 마이너스 3y를 곱한 것을 빼주면 넓이가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 먼저 계산해보면 자, 8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12xy 마이너스 6y제곱이고요. 자,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풀면서 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y에서 2xy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xy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y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y 제곱인데 앞에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있어서 플러스 3y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 답은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고요. 4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12xy 남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y 제곱이 되죠?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답은 5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답이 5번. 5번에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전체에서 이걸 빼면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길이를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16번. 자, 인수의 개념은 인수라는 것은 팩터인데 팩터의 개념은 소인수분해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줄 수 있는 곱해서 나와줄 수 있는 모든 게 인수가 됩니다. 이 팩터의 개념은 약수의 개념하고도 비슷하니까 이 개념을 잘 보시면서 x는 여기 있죠? 약수 될 수 있죠? 근데 이 x 플러스 1은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약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n이라는 값을 이렇게 소인수분해하면 약수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 1도 약수고 2도 약수고 2 두 개도 약수고 3 하나도 약수고 2하고 3을 곱한 것도 약수고 3 두 개도 약수고 점점점 전부 다 곱한 것도 약수죠.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은 약수가 될 수 없죠. 여기 제일 커봤자 2의 제곱이니까 이런 건 약수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뭐 2 하나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한 것도 여기가 5의 1이니까 이것도 약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똑같은 원리대로 풀면 되죠. 얘는 이렇게 곱하면 나올 수 있고요. 얘는 x를 빼고 이렇게 곱하면 나올 수가 있네요. 이렇게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그럼 될 수 없는 건 2번이다. 제곱이 될 수가 없죠. 답은 2번. 17번. 와, 이거 인수분해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죠. 2, 3, 1, 2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x 있었고요. 제곱해서 x제곱 나와야 되니까 1로 쓰면 되니까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2. 자, 처음에 선행학습을 했을 때 이거 잘 못 찾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뭐 2, 3일 안에 다 찾게 되고 좀 늦어도 일주일 안에 이 방법을 다 익히는 경우를 대부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지금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쉬웠는데 작년에 코로나여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를 너무 쉽게 냈네요. 얘를 정리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정리하면 x제곱
7x 마이너스 3x 4x 마이너스 21 더하기 k가 되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선행을 한 학생들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된다.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경우에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있으면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죠? 얘의 반의 제곱이 얘랑 똑같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방법, 뭐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객관식이니까 빨리 풀면 돼요. 얘 제곱하면 4고, 그럼 K는 2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25. 그 다음, 뭐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을 배운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는 거, 이거 이용해서 K값 찾아줄 수 있다.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은 얘가 이 식의 인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죠.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 4x제곱 px 마이너스 9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고쳐질 수 있어야 되니까 뒤에 뭔가가 없어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그럼 곱해서 4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4x가 돼야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여기는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p 어떻게 찾아요? p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x, 계산하면 마이너스 9x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9다.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 시험을 잘 본 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수도 있었겠지만 좀 시험이 쉬웠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 연도에는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치환하는 거죠. 이것도 인수분해 된 거네요. 그럼 x 플러스 1을 a라고 치환하고요. 그러면 3a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플러스 8a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 1, 3, 여기 3, 1, 여기가 마이너스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네,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8a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똑바로 쓰고요. 일렬로. 그럼 a 더하기 3, 3a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a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정리해서 x 플러스 4, 정리해서 3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식이 이 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잘 보면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가 2고요. b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4다. 곱하는 값은 8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22번 21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애들이 금방 풀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차항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1이에요.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은 제대로 봤어요. a는.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었다. b는 상수항은 잘못 봤으니까 x는 제대로 봤다. x의 개수 6x 마이너스 3x니까, 즉 3x니까 x의 개수는 제대로 봤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인수분해 올바르게 하래요. 바르게. 여기가 2 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고 XX 있었죠? 이 일렬로 쓰면 되니까 X 빼기 X 플러스 5가 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2번 볼게요. 자, 한 개의 무게가 이만큼씩이에요. A는 이만큼이고 B는 무게가 이만큼. 자, 근데 A를 X개 사고 B를 Y개를 사서 합했더니 이게 나왔다. 그러면 식은 뭐가 되냐면 한 개 4 플러스 루트 만큼의 무게가 나가는데 이거를 X개 상품을 샀으니까 곱하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루트 6만큼 무게가 나가는데 Y개 상품을 샀으니까 곱해서 더하면 합이 나오는데 그 합이 40 마이너스 1 루트 6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Y를 구하라 했는데 XY가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 조건이 있는데 원래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뭐 이 조건 아주 깊이 있게 잘 내용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고1 상에서는 이 조건이 있어야지만 답이 나와요. 그러면 4x 정리해서 루트 6의 x 8y 마이너스 루트 6 y는 40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고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따로 얘끼리 더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6이 있으니까 루트 6으로 묶고 x 마이너스 y 루트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배 법칙 이게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40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x 플러스 8y는 40 근데 이거를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xy 구하려면 연립하면 되겠네요. 자, 빼면 3y는 12가 돼서 y는 4가 되고 y에다 4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x하고 y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자, 쭉 풀어보면서 킬러 문항이 나올 거라고 조금씩 좀 약간 두려워하면서 풀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킬러 문항이 없었고 난이도 상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문제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얘는 x는 유리화시키면 루트 2 플러스 1만 남고요. 얘도 유리화시키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었네요. 유리화한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요 식을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래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 인수분해 기본의 가장 베이직은 분배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모든 항에 공통인수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인수분해는 사실상 거의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뭐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 공통인수로 묶어준다.
이게 인수분해의 기본이다. 자, 여기서 보면 xy가 들어있죠. xy. 그럼 xy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끝까지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요 속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 하면, 자, 얘가 지금 항이 4개니까 적절하게 2개씩 묶어서 다시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묶냐? 이렇게 얘랑 묶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랑 묶을 거예요. 얘랑 여기 마이너스로 앞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되고, 그래서 공통인수 x 마이너스 y가 나왔으니까 그 공통인수로 얘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y로 묶어주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끝난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나타냈죠. 자, 그럼 이게 2번 답이죠, 이게. 그 다음 3번은, 3번은요, 요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 xy를 여기다 넣어서 구하는 건데, 우선 x 곱하기 y가 1이고요. x 빼기 y가 얼마냐면 2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2 루트 2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서 얘 곱하면 2고요. 여기다 2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최종 답은 4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아, 잠깐만요. 곱해서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 답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주관식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OMR 카드에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도 인천 신정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하여튼 이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학교에서 이번 시험에 좀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